기도회에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기도회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의 마음의 밭을 정돈하여 주시고 혹여나 마음에 무거운 죄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기도회에서 경건하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저희의 온전한 마음을 맡기게 하여 주세요. 오늘 하나님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을 청년의 마음에도 함께하셔서 예수님 안에 하나 되는 기쁨을 얻게 하여 주세요. 여기 모인 모든 사람의 마음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양요한이라고 합니다. Nice to meet you. Ni hao. Здравствуйте. 등등. 아무튼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 2개를 좀 나누면서 함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제목은 그냥 웃지요입니다. 웃지요. 여러분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 있죠. 아르바이트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아르바이트는 쉬운 게 별로 없어요. 겉으로 볼 땐 되게 쉬워 보이고 꿀 빠는 것 같은데 막상 내부로 들어가서 보면 다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가끔 정말 아주 쉬운 아르바이트가 있기는 하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아르바이트는 겉으로 볼 때는 돈을 편하게 버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의 고충과 아픔이 있어요. 이제 제가 아르바이트를 대학생 때 했었는데 여러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가장 오래 했고 가장 수입이 괜찮았던 아르바이트가 뭐냐면 전화를 받는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어떤 보험회사에서 자동차 사고가 나면 이제 그 컨택센터라는 곳으로 전화를 사람들이 해요. 그래서 저 여기 사고가 났어요. 그럼 제가 그렇군요. 차량 번호랑 계신 곳을 알려주십시오. 그럼 이제 사고 접수를 하고 현장 출동 요원을 보내준다거나 또는 예를 들어 타이어가 펑크 났거나 시동이 걸리지 않으면 또 이제 사람을 보내주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접수해서 연결해주는 역할을 제가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화를 받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일을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아르바이트 했던 시간은 언제였냐면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8시까지 시급 5,000원에 일당 7만원. 2002년도였으니까 굉장히 센 시급이었어요. 그 정도면 진짜 되게 좋은 알바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제 힘든 게 뭐냐면 밤을 새야 되는 거죠.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8시까지 14시간을 이제 전화기에 앉아서 컴퓨터로 입력하고 전화하고 아주 굉장히 참 좋은 수입과 불편한 알바였습니다. 힘들었어요. 그런데 알바하면 되게 재밌는 게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분도 있었어요. 따라라랑 하고 전화하면서 네 어디 와지 양요한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짜고짜 반말로 야 너 어디냐 이러는 거예요. 저 여기 무슨 화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 발신자 번호 뜨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예 뜹니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러면 그래 그러면 나한테 전화해라. 그러고 전화를 끊어요. 대박이죠. 완전 대박.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진상짓을 한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제 전화를 하고 나면 술을 먹고 전화해서 욕을 하는 거예요. 한참을 욕하다가 듣고 있냐? 그럼 네 듣고 있습니다. 또 막 욕하다가 1시간, 2시간 어떤 분들은 진짜 정말 길게 욕하다 끊는 분들도 있어요. 내용도 없고. 아무튼 이제 수입이 많은 만큼 좀 힘든 알바 중에 하나였는데 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저녁을 못 먹으니까 한 6시쯤 이제 아르바이트 시작하면 한 8시에서 9시 사이에 이제 중간에 한 번씩 식사를 하러 다녀옵니다. 그래서 이제 너 여기서 밥을 먹고 몇 시까지 와?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아르바이트 현령이 갔다 오고 이게 교대로 가서 밥을 먹고 오는데 그렇게 들렸어요? 식사를 하러 다녀옵니다. 쉬사러 가는 게 아니라. 근데 아무튼 가는데 밥을 먹으러 가면 이제 많이 맛있는 거 먹고 그러지 못해요. 그냥 김밥 나라에 가서 김밥 하나에 라면 하나. 조금 괜찮은 날은 이제
백반집 가서 순두부찌개나 뭐 이렇게 백반을 먹거나 이런 식으로 밥을 먹었는데 항상 이제 저희가 한 2시쯤 1시에서 2시쯤 되면 이제 배가 고프고 허기지고 되게 힘듭니다. 이제 당이 떨어질 때. 그러면 당이 떨어질 때가 되면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야식을 이제 사온 거를 먹습니다. 저도 이제 편의점에서 이제 사와요 미리. 그럼 이제 야식 사온 거를 먹는데 그날따라 제가 몸이 별로 좋지 않아 가지고 저녁 먹은 거부터 야식 먹은 거까지 다 얹힌 거예요. 체한 거예요. 그래서 막 와 머리도 너무 아프고 속도 불편하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이제 아침 8시까지 버텼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이게 도저히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퇴근하고 나서 화장실에 딱 들렀는데 좀 더러운 얘기라서 죄송합니다. 제가 먹은 거를 다 개원했어요. 화장실에서 다 개원하고 이제 속이 좀 편안해졌습니다. 이제 좀 살겠다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시고 지하철역으로 갔죠. 그리고 이제 지하철역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다가 지하철을 타고 한 정거장을 딱 갔는데 갑자기 또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셨던 물이 물론 이제 다행히 막 올라올라 그래서 제가 꾹 참고 한 정거장을 더 갔어요. 도저히 안 되겠어서 내렸습니다. 확 참고 있는데 막 사람들 출근 시간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짜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요. 뭐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죠? 등굣길에 보면 이제 엄청나게 지하철에 사람들이 많잖아요. 꽉 참고 있다가 사람들이 이제 다 이 출구로 빠져나갈 때까지 기다렸는데 도저히 안 되겠는면서 그래도 물이니까 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선로에다가 제가 물을 이렇게 개원했어요. 다행히 뭐 이렇게 낮에 그러니까 밤에 먹은 거는 이제 다 이미 개원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아무튼 죄송합니다. 하고 개원했어요. 개원했더니 지나가는 할아버지가 제가 개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은 새끼가 아침부터 술 처먹고 토나 하고 아유 진짜. 제가 그 말을 안 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들어버렸어요. 나는 지금 학자금 대출 갚으려고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아르바이트하고 퇴근했고 너무 힘든 몸을 이끌고 한 5시간을 진짜 버티다가 간신히 퇴근해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좀 쉬려고 그러는데 저 사람은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저렇게 함부로 말하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서러움과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렇게 쭈그러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면서 할아버지! 그때 얼마 없던 사람들이 막 쳐다보고 저 술 처먹은 거 아니야!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고 뛰어나왔어요. 그러면서 막 뛰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내릴역도 아닌데 역 빠져나와서 화장실로 가가지고 세수를 하고 입을 헹구고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한참을 울다가 다시 전철을 타고 집으로 온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상황상 정황상 누가 봐도 밤새 술 먹고 토하는 젊은 애로 봤겠죠. 아마 저도 지나가다가 그 장면만 목격했다면 저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이고 젊은 친구가 정말 말은 하지 않았지만 밤새 술이나 먹고 토나 하고 앉아있으니 아이고 라는 생각을 저도 아마 했을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내 상황과 내 배경과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내가 어떤 상황인지 전혀 모르는데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정말 그 사람은 무심코 던진 돌인데 그 돌에 나는 맞아서 죽을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어 죽겠는데 위로는커녕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하고, 좀 속된 말로 말하자면 함부로 짓거리는 사람들을 살다 보면 만나게 돼요.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도움의 전화나 도움의 손길 한 번 안 줬던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고 다니면 더 화가 나고 열이 받죠. 넌 나에 대해서 뭘 아는데? 그 이후로 되게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어떤 상황과 정황을 통해서 분명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될지라도 그렇게 함부로 결단을 내려서는, 판단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왜요? 제가 상처를 받아봤거든요. 너무 아팠거든요. 너무 속상하고 너무 서러웠거든요. 성인이 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사회는 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자랐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보여지는 겉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판단해요. 쟤는 분명히 내가 봐도 별로인데 겉으로 보여지는 게 좋다고 좋은 평가를 받는 애들이 있습니다. 쟤는 누가 봐도 괜찮은 아이인데 정말 속이 깊고 진중하고 정말 진실된 아이인데 겉으로 표현력이 조금 부족해서 사람들이 저평가하는 경우가 생겨요. 정말 약삭빠르고 못됐고 가식적인 애가 오히려 인정받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앞으로 여러분은 보게 됩니다. 윗사람한테는 빌빌거리고 잘하는데 아랫사람한테는 함부로 하는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이 좋은 이야기를 듣고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사회에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도,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으로 평가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겉을 번지르르하게 포장해야 될까요? 없는데 있는 척하고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가식과 가면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 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냥 받아들이고 오늘 제목처럼 그냥 웃지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함부로 어떤 사람의 상황이나 정황을 보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사람,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는 내면과 생각과 가치관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가치관과 생각과 그 사람의 내면을 읽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이 누가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돼야죠. 그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죠. 그리고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이 진짜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의 만족을 위해서, 잠깐의 인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성실함과 진실함을 버리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지 말아주세요. 왜냐? 우리는 아무도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배경과 그 사람의 상처와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감히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저보다도 훨씬 더 똑똑하고 훨씬 더 이쁘고 훨씬 더 잘생긴, 키도 크고도 다리도 긴 여러분께 감히 부탁드립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 올지라도 그 상황들을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그런 상황들을 웃어 넘긴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픔이나 상처가 없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간다라는 함부로 평가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으면 또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진실되고 성실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꼴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히, 정말 저는 인생의 선배란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요? 같이 늙었는데 뭐 선배예요. 저 위아래로 다 40년은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위에 40년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래로 40년까지 다 친구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인데, 감히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한 말씀을 올리자면, 여러분들
진심과 진실이 그리고 성실이 통하는 세상이 여러분들의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마음과 그 생각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꼼수와 겉모술수가 아니라 정말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멋진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감히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같이 늙어가는 처지니까요.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우리의 인생을 꼴지어가면서 향기나는 인생, 똥내나는 인생이 아니라 향기나는 인생, 누군가가 우리를 보면서 저 인간은 정말 이런 말이 아니라 저 사람은 정말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함께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친구들 고맙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2021년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냥 웃어요.